안녕하세요. 장교 부사관 교육기업 밀리더스입니다. 오늘도 자료 해석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표와 그림은 K국가의 성별에 따른 평균 초혼 연령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꼭 이 부분에 체크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해당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위에 나와 있는 자료와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2001년 이후로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세를 넘지 않았다. 자, 여성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초혼 연령을 살펴봤을 때 이 30이라는 숫자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죠. 즉, 최고치 최대값이 29.1이기 때문에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평균 초혼 연령의 남녀 간 차이는 2009년이 2007년보다 더 크다. 즉, 보기에서 말하는 건 2009년이 더 커야 된다 라는 것을 체크하고 보실게요. 자, 2009년과 2007년에 값을 계산하는 보기였어요. 자,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남성의 연령에서 여성의 연령을 빼보면 그 값이 각각 3과 2.9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기 2번은 틀린 설명으로, 틀린 보기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고 나면 제가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엔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기도 같이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자, 이 두 가지의 값을 비교를 하는데 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각각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산하지 않고 이 소수 첫째 자리 수만 보고 값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1에서 1을 빼면 그 값은 0이 되고 6에서 7을 빼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0이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도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3번. 2001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여성 모두 꾸준히 상승했다. 따로 계산을 요구하는 보기가 아니고 2001년과 2011년까지의 남성, 여성 이 값을 쭉 훑어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2006년 평균 초혼 연령은 2005년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 0.1세 상승했다. 2005년과 2006년의 남성, 여성 값을 비교하는 보기죠. 자, 30.9에서 31, 즉 0.1이 상승했고 여성 같은 경우도 27.7에서 27.8, 0.1세 상승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수를 보고 규칙을 찾아 10항의 숫자를 구하면 자, 밑에 표를 봤을 때 첫 번째는 항, 두 번째는 수가 적혀 있네요. 수는 네 번째까지만 나와 있고 다섯 번째부터는 비어 있죠. 자, 항이라는 것은 그 순서, 그리고 수가 규칙을 의미하는데 이 네 번째까지의 수를 보고 이 나머지 칸에 들어갈 수를 유추해내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규칙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1항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2항에는 3이라는 값, 3항에는 6, 4항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는 걸 봤을 때 이번 규칙은 다행히도 굉장히 쉬운 규칙이 나왔어요. 자, 어떠한 규칙이냐? 이 항의 경우는 계속해서 1씩 늘어나고 있죠. 이 수를 봤을 때는 2가 늘고 3, 그리고 4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 항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항의 숫자만큼 그 값이 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계속해서 이 규칙을 따라 진행을 해봤을 때 15, 21, 28, 36, 45 그리고 10항에는
55라는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규칙인데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와 같은 문제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한 풀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자, 1에서 10을 더하고 그 수에 5를 곱한다 라는 계산인데, 자,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우선 1부터 10까지 한번 쭉 썼을 때 새로 쓸게요. 4, 5, 6, 7, 8, 9, 10. 이 수가 늘어나는 규칙이 플러스 1식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값과 마지막 값을 더한 그 값 11이라는 값과 두 번째 수와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수를 더한 그 값, 세 번째와 뒤에서 세 번째 있는 더한 값 모두 11이라는 값으로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짝이 총 몇 개가 나온다? 5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수와 마지막 수를 더한 것, 그 짝이 총 5개가 나온다 하여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에서 100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 간단히 공식으로 쓴다면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한다 했을 때는 1 더하기 100,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렇게 짝이 몇 개가 나올까요? 짝은 아까 10까지의 수에서는 5개의 짝이 나왔죠. 그렇죠? 그 절반만큼 나온다. 짝이라는 것은 2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 이 100의 절반 값인 50을 곱해주면 1에서 100까지의 합은 5050이 나오는구나 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규칙도 공식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그 원리를 알고 계셔야 조금 더 문제를 푸는데 쉽고 지루하지 않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에서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5개 지역의 2018년 에이즈 감염자 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11번 문제부터 볼게요. C 지역의 2017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250명이었다면 2018년 에이즈 감염자 수는 몇 명인가? 1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C 지역의 전년 대비 증가율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C 지역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전년 대비 증가율이란 건 제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올해 2023년이라고 했을 때 2020년에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10%가 오르면 이 100의 10%만큼 오른 값, 즉 100의 10%는 몇이죠? 1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2023년에는 110이라는 값을 가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17년에는 250명 이었을 때 18년에는 이 250의 10%만큼 오른 값, 그렇다면 250의 10%를 구해야 되는데 250의 10%를 계산하기는 굉장히 쉽죠. 25라는 값이 추가된 275명이 2018년에 에이즈 감염자 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수가 있을 때 더하기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됐는데 이와 같은 계산으로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편하신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2017년 A 지역과 E 지역의 에이즈 감염자 수가 각각 300명, 400명이고 매년 같은 수가 증가한다면 A 지역의 에이즈 감염자 수가 E 지역의 에이즈 감염자 수와 같아지는 해는
자, A 지역은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고 이 지역에서는 단 5%만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A 지역이 현재 300명, 이 지역이 현재 400명이라고 했을 때, 자,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1년 후 A 지역은 몇 명이 될까요? 300명에서 15%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300명의 15%인 45명이 추가되어 345명이 되겠죠. 45명만큼 늘어난다. 자, 이 지역에서는 5%씩 는다고 합니다. 자, 400명의 5%, 그 20명이 늘어난 420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20 늘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매년 같은 수가 증가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즉, 자, A 지역은 매년 45명씩 늘고 이 지역에서는 매년 20명씩 는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덧셈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 증가를 했을 때 언제가 같아지냐 하면 이 480명이 되는 구간이 같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후인가? 2년 후, 3년 후, 4년 후가 되겠죠? 근데 어디서 4년 후일까요? 문제에 나와 있듯이 2017년에 4년 후가 됩니다. 즉, 이 두 개의 지역이 감염자 수가 같아지는 해는 2021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다른 계산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숙달이 되신 분들이라면 이 미지수의 값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몇 년 후가 같아지는 해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횟수를 미지수 A라고 지정을 할게요. 자, A 지역에서는 매년 45명씩 늘어나고 이 지역에서는 20명씩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45년씩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45년씩 매번 증가하고 20명씩 증가를 했을 때 값이 같아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A가 E에 비해서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을 더 가지고 있어야겠죠. 즉 45A에서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개의 수를 비교하여 A라는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미지수에 관련된 식을 사용할 때는 미지수끼리 하나의 항으로 묶어주는 것이 좋아요. 즉 20A를 왼쪽으로 2항하여 마이너스 20A, 그리고 상수는 반대로 또 2항을 해서 100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한다. 자, 계산을 해주면 25A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A라는 값이 4가 되는데, 이 4가 아까 구했던 어떤 사람 같죠? 2017년에 4년 후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은 비슷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자료 해석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장교 부사관 교육기업 밀리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